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딱 한 가지이지만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간도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첩들이 수두룩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영방송 MBC는 윤석열 대통령 계몽령 이후인 2024년 12월 26일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HID 탄핵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 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이러한 헤드라인을 뽑고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HID는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를 뜻합니다.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인데 이 시대의 참군인이자 윤 대통령과 같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문상호 육군소장이 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을 맡았습니다. MBC의 당시 보도 내용을 요약하자면 계엄 당일 북파 공작원 HID 최정예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에 잠입했고 5명에서 10명 규모의 팀들이 각각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기지, 대구공항 등을 폭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청주공항은 특히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곳이다. 폭파 실행 시기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1차 내란이 실패해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이때 작전 실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계엄 요건이 충족되고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MBC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영상을 통해 국민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떠나서 반국가 공산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나선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을 이용해 마치 북한이 테러를 한 것처럼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소설을 쓰려면 적당히 써야 할 텐데 이자들은 언제나 항상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당시에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무심코 흘려들을 소식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주공항을 폭파하려는 건 반국가 세력들인데 이 간첩들이 테러범으로 지목당하지 않기 위해 밑밥을 깐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청주공항 폭파 후에 이것 봐라.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폭파한다는 소문이 진짜이지 않았냐. 한미 동맹을 강조하더니 미국에서 들여온 스텔스기를 지들 손으로 폭파하려고 하면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다. 바로 이런 밑밥 말입니다. 여러분, 청주 간첩들이 2021년 구속될 당시에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고 구속한 것인데 실제로 청주 간첩단은 2019년부터 1년 동안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그리고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핵심 무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을 막고자 안간힘을 쓴 것이죠. 이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점은 채널A와 TV조선, YTN 등 방송사들이 청주 간첩단 검거 소식을 탑뉴스로 다뤘는데 유독 MBC는 이 소식을 다루지 않다가 4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간첩들이 떼거지로 잡혔다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지나서야 보도를 하다니요. MBC는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간첩편에 서서 보도를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종표, 윤태영, 박은용 등 충청권의 후보로 각종 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는 청주 간첩단의 재판은 현재 2심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1심에선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과 5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한 이유는 이들이 몸담고 있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인데요. 간첩들이 한 짓이 간첩질은 맞는데 간첩들의 단체가 범죄단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을 한 판사가 얼마나 빨갱이 같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을 썼을까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청주 간첩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저장된 USB를 자택에 보관 중이었는데 이 USB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 맹세의 혈서 또한 증거로 명백히 제시됐는데도 한국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는 듯한 판사가 감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청주 간첩들이 대법원 판결에선 부디 무기징역형에 처하길 바라지만 간첩이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3일 저녁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스인사이드에는 어느 한 중국인이 숫자와 중국어 그리고 기호를 섞어놓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디스인사이드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글을 남길 수 있는데 다만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마다 닉네임과 비밀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응이응 같이 대충 지은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기밀 암호 같은 이 문구를 남긴 중국인 또한 이응이응 닉네임을 간편하게 사용해서 글을 남겼는데 우리 똑똑한 한국 네티즌들이 이 글을 분석한 것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줄에 2 더하기 명칠 더하기 명이라는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문자들을 중국식으로 조합해보면 17 또는 27이 나옵니다. 17과 27을 2 더하기 명칠 더하기 명에 각각 대입해보면 2171과 2272가 나오는데 이것과 연관된 숫자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 2171과 2272 둘 다 청주시의 버스 정류장 번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171은 청주시 920번 버스의 하수처리과 종점 버스 정류장 번호이고 2272는 청주시 111번과 113번 버스의 증평 우체국이자 증평군청 버스 정류장 번호입니다. 2171이 됐든 2272가 됐든 두 가지 숫자 모두 버스 정류장 번호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중국인들끼리 소통하는 숫자 암호가 있습니다. 995 같은 경우는 날 구해줘 이고 448은 한번 시도해봐. 85는 도와줘. 584는 맹세한다. 6868은 도망가자. 02746은 너 정말 구역질나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식의 숫자 암호를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했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쓰입니다. 게시물 내용이 100% 숫자로만 되어 있진 않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은산이라는 한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은산해운항공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993년 양재생 회장이 설립한 은산해운항공은 2006년 중부권 공략에 나서겠다며 청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청주공항 근처인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은산해운항공의 중부지사 은산중부해운항공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티즌들이 검색했을 때 은산중부해운항공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아니라 청주시 사창동 236-10번지의 4층으로 확인됩니다. 오창에 크게 차렸다가 중부지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작은 사무실로 옮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하게도 해당 건물 4층엔 은산중부해운항공 간판은 없고 겉보기엔 비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9일 오후에 검색해 봤을 땐 은산중부해운항공이 갑자기 검색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산해운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항공부의 경우는 김해공항팀과 인천공항팀이 나뉘어져 있었고 김해,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창원에 각각 사무소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업 안내를 보면 위험물 수출입과 에어투에어, 즉 항공기에서 항공기를 통한 운송을 전문으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 무안공항에 이어 김해공항에서도 큰 사고가 났었죠. 비행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지난 9일 경찰은
김해공항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김해공항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CCTV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CCTV를 확보한다고 해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무안공항 사건의 경우는 비행기 블랙박스가 마지막 딱 4분의 기록만 삭제돼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중국 천진과 베트남 법인을 더욱더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산해운항공은 중국 천진에도 법인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직원들의 유니폼이 전혀 한국 기업 같지가 않고 딱 봐도 중국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2019년 사진인데 마치 7, 80년대 같으면서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 스타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은산해운항공은 최근 수정만 매립지 매입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수정만 매립지 알박기 투기를 했다는 논란인데 양 회장은 지난해 경남 창원 수정만 매립지를 인수한 이후 그 땅을 뭐 하는 데 쓸 것인지 활용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입비 360억 원 중 약 80%는 농협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1금융권인 농협이 시세 차익을 노린 알박기 부동산 투기에 불법성 특혜 대출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360억 중 28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고 한 달에 9,400만 원씩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매달 이자로 꼬박꼬박 내야 하는 셈인데 매입가 또한 공시지가 592억 원보다 232억 원이나 낮은 금액, 공시지가의 61% 수준으로 사들인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선 짚어드릴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번 영상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은산해운항공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남긴 무언의 암호 첫째 줄만 해석해 봤을 때 발견한 세 곳의 장소를 연결하면 지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안엔 청주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면 2171, 2271은 산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동쪽으로 흐름을 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청주공항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청주공항은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나고야 등 청주공항의 일본 노선만 7개나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 해석이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금색 새가 바다에 빠지고 옥토키가 종적을 감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맥상 금조옥토를 금오옥토로 해석해서 해가 바다에 빠지고를 해가 진 후의 시간으로 달이 종적을 감춘다는 계기월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다음 계기월식은 우리나라에선 직접 볼 수는 없지만 3월 14일입니다. 다음 달 14일입니다. 청주공항에서 동쪽 방향, 즉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에어로케이 항공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에어로케이 항공은 이달 1일부터 중국 구이항을 주 2회 오가는 노선을 신설했고 이번 달 말부터는 중국 장자재 노선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중국 노선을 신설한다라는 것은 무안공항 사건의 제주항공이 태국에서 들어오는 노선이었지만 해당 항공기는 중국 노선도 운행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지점이 있죠. 무안공항 동체 착륙은 제주항공, 김해공항 화재는 부산에어, 그 다음 청주공항은 또 다른 항공사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괜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될까 봐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지 말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무안공항부터 김해공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비행기 사고까지 이 모든 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거나 의심을 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의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금색에 가까운 진한 노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색 새는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로케이 항공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옥토키는 날 수는 없는 동물이기에 지상 운송 수단 또는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꿔서 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밤중에 종소리를 듣고 북문에서 명령을 기다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령을 내리는 자가 옥토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 문장 마지막엔 더하기 다음에 남성을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또 더하기 빨간색 느낌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옥토키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토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마찬가지로 음력 8월 15일은 중국에서도 주요 명절 중 하나입니다. 중추절로 기념하는 중국의 경우 가을 수확철을 맞아 달과 관련된 축제를 벌이는데 달에서 옥토키와 함께 궁전에 사는 달의 여신 창어의 전설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불멸의 약을 만드는데 결점이 많은 인간 대신 동물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토끼가 선택됐고 이 과정에서 굶주린 노인으로 변장한 옥황상제가 여러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자 토끼는 스스로 불 속에 몸을 던져서 자신의 살을 음식으로 제공합니다. 감명을 받은 옥황상제는 토끼를 달 궁전으로 승천시켜서 불멸의 약을 만들도록 했는데 신선이 된 토끼가 하늘로 올라가던 중 혼자 외롭게 지내는 달의 여신 창어를 보고 막내딸을 보내서 함께 살게 했다거나 토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창어가 신들로부터 벌을 받아서 불사의 약을 만드는 벌을 받았다는 달의 여신 창어의 전설이 오로지 중국에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13년 창어 3호를 달에 보냈을 때 창어와 함께 옥토키도 함께 실어보냈습니다. 2019년 창어 4호가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할 당시에는 옥토키 2호를 함께 실어보냈습니다. 창어와 함께 달로 간 옥토키의 이야기를 중국의 야심찬 우주계획에 고스란히 반영한 셈이죠. 살신성인이라고까진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옥황상제의 불로장생을 위해 제한문 바친 옥토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 사건 현장 철조망엔 머리에 쓰는 토끼 모자가 발견됐는데 민노총 조합원 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태원 압사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는 듯한 손짓을 한 사람 역시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암호 게시물에도 옥토키가 등장한 것입니다. 디스인사이드에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며칠 전에도 숫자와 한글, 한자, 그리고 기호와 이모티콘이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게시물 또한 청주공항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게시물엔 남성 기호가 있었는데 이 게시물 역시 남성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고 한자로 목, 한글로 련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엔 목련공원이라는 화장터와 납골당이 있습니다. 청주시의 화장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줄엔 한글로 평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주공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엔 국립평택검역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많은 검역소 중에 하필이면 청주공항에 평택검역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랑, 빨강, 노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주공항 입출구는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서 새로 길이 난 후문 쪽으로 가다 보면 공항 건물 쪽인 우측에 대형 기둥 모양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운영기관은 대한민국 공군과 미국 공군으로서 함부로 촬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 원통형 건물의 외관 색상을 보면 아래부터 순서대로 파랑, 빨강, 노란색으로 중국인이 남겨놓은 색상 순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통형 건물은 어떤 용도의 건물일까 여러분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청주공항에 직접 문의해 봤는데 이 원통형 건물 안엔 물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보면 철조망이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데 물탱크가 있는 중요한 시설물인 만큼 출입이 불가하도록 철조망을 쳐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랑, 빨강, 노란색 풀이는 청주공항 물탱크 건물 하나뿐만은 아닙니다. 청주공항과 같은 땅을 쓰는 제17전투비행단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로고에도 파랑, 빨강, 노란색 색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색깔 아래를 보면 사진 촬영 금지 이모티콘이 3개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 청주공항은 다른 공항과는 달리 전투 비행단이 있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에선 보안 규정에 의거하여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 라는 안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경찰 또한 군사시설이 있는 청주공항 인증샷을 찍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 또한 청주공항을 촬영한 사람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실곤 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한 청주공항에 가실 일이 있다면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청주공항은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구멍이 뚫린 일이 많았습니다. 30대 남성이 가방에 389경 권총 실탄 한 발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청주공항 보안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아서 목적지인 제주도까지 날아간 적이 있었고,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청주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일도 있었고, 민간인 승용차가 청주공항 활주로를 진입해 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던 때가 2016년도였는데 2025년인 현재는 보안 강화가 철저한 상태이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부디 최대한 많은 곳에 퍼날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